안녕하십니까? 2021년 외교관 후보자 면접 특강을 진행하게 될 강사 백현관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행정대학원 석박사를 마치고 교수로 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수험생 출신이어서 학원 강사를 뛰어들었는데 요 면접 과목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제 전공하고 일치되고 또 2003년부터 면접을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 20년 가까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많은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면접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그냥 시험 과목 중에 3차 과목이란 또 다른 과목에 불과한 것이지 단순한 인터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면접 시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전체 면접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하면서 전체적인 면접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캐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접 제도가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운영됐었죠. 그래서 2003년 이전에는 한 300명이면 이제 행정고시 기준으로 한 5명 정도 더 여유 있게 뽑은 상태에서 성적순으로 무조건 잘랐어요. 근데 2003년부터 실제 시험으로 바뀌게 됐는데 이 과거에는 직무 역량 면접을 중시했어요. 직무 역량 면접에는 직무 역량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박근혜 정부 때 공직가치 인성 면접. 그래서 공무원이 역량도, 직무 역량도 중요하지만 공직가치 인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공직가치 인성 면접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근데 직무 역량 면접 중심으로 조금 바뀌었다가 이번에 아마 제 생각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 논란이 또 많고 또 가끔 외교관들의 어떤 안 좋은 측면도 부각되면서 공직가치 인성 면접도 외교관 후보자 면접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전히 직무 역량 면접 성격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직가치 인성 면접에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이지 못한다면 직무 역량 면접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기는 곤란합니다. 이런 공직가치 인성 면접의 특성은 질의 응답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꼭 공직가치 인성 면접의 내용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이 아닐지라도 어떤 것을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대해서 그 연륜자 50대 이상 60대 이 연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 친구는 이러한 인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응답 과정에서 공직 인성 가치가 평가될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답했을 때 준비된 외교관 후보자 높은 공직가치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외교관 후보자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또 다른 제가 면접이 인터뷰가 아니라 또 다른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준비를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질의응답이 그냥 질의응답이 아니라 공직가치와 인성 더 나아가서 직무 역량을 평가한다는 것. 반대로 직무 역량 면접을 평가하기 위한 그 평가 그 요소에서는 당연히 직무 역량을 평가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또 공직가치 인성 면접이 약간 평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공직가치 인성면접 특성이 강하게 작용되고 직무 역량 면접은 집단 토의, 그 다음에 개인 발표. 이거는 질의응답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발표할 때는, 발표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그래서 집단 토의와 개인 발표에서는 직무 역량 면접에 초점을 두고 많이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경험 상황형 면접. 작년까지만 해도 개별 면접이라고 했어요. 개별 면접. 근데 올해 용어를 바꿨었더라고요. 경험 상황 면접. 경험 상황. 경험 상황 면접에서 공직가치 인성 면접 평가 요소가 강하게 작동합니다. 다만 이거는 형식적인 분리에 불과하고 개인 발표 과정에서도 우리가 공직가치 인성을 느낄 수가 있고 집단 토의 과정에서도 공직가치 인성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직무 영역은 마찬가지고. 다만 코로나19로 최근 몇 년간 집단 토의는 생략되고 있어요. 생략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그냥 과거 제가 2003년부터 면접 특강을 했으니까 얼마나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겠어요. 예. 특히나 제가 전공이 행정학 박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학 정책학 박사인데 행정고시, 기술고시, 외무고시들이 다 정책적인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 정책적인 이론적인 배경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사회 이슈에 대해서 정리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나름대로 안다는 문제가 없는데 특히 제가 뭐 여기서 녹화도 하고 있지만 청와대 경호처, 청와대 7급 경호원 면접에서부터 또 이 국방과학원 또 여기 방위 ADD 이런 관련된 그 면접을 계속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외교 안보와 관련된 많은 이슈에 대해서 그냥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콘텐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부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스만 다르지 기본적인 거 행정고시, 기술고시, 유효기관 후보자 면접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과거에 집단 토의는 이 면접위원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최고원 유교관 후보자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통 1조에 6명이 있어가지고 면접위원이 뭐 5명일 수도 있고 6명일 수도 있고 그죠? 5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집단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집단 토의가 강화되면서 이렇게 마른 목골로 형태도 진행됐었어요. 그래서 면접위원이 이렇게 6명, 학생들, 수험생이 6명. 그래서 막 정밀하게 면접이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위원들끼리는 이렇게 한 사람씩 컨택해가지고 집중 관찰하고 평가하는 식으로 해서 좀 더 강화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토의 저가 면접 강사 입장에서 본다면 누군가 한 명은 떨어져야 된다면 집단 토의 과정에서 누군가 떨어져야 할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단 토의가 직무 역량 면접의 꽃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집단 토의 과정은 발언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교관 후보자 면접 시험에서는 이렇게 외교적인 예의라고 하지는 않는데 발언 기회를 서로가 보장해요. 이렇게 너 한 번 하고 나 한 번.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할수록 서로 자멸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난상 토론하는 식으로 토의 면접이 이루어져야 된다. 계속 강조했는데 저는 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 3년 전부터 제가 그걸 막 이 외교관 후보자 1위 때부터 했으니까 계속 강조하니까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난상 토론식으로 발언 기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그래서
과거에 여기에서 수업받는 사람은 100% 다 합격했어요. 왜? 너는 그 룰에 따른다고만 하고 실전에서는 따르지 마라. 그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면접위원도 좋아하지 않는다. 짜고 치는 고스톱을 집단 토의를 보고자 하는 면접위원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 토의 과정에서 상대평가가 쉽기 때문에 집단 토의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면접이 코로나19 때문에 없어졌어요.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좀 안타깝고 오히려 학원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일로 갈수록 높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더 높다고 해요. 이게 개별 면접, 경험 상황 면접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더 어려운데 어려울수록 평가가 쉽다는 거죠. 다만 이게 없으니까 이제 개인 발표가 직무 역량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자기들끼리 스터디 하는 사람은 개인 발표를 개인 발표가 아니라 그냥 읽어요. 그러면 저는 막 혼내요. 이 어떤 개인 발표 과제를 읽고 의도를 파악하고 주관적 해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에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선의 정책 대안을 너 나름대로 모색하라고 했더니 그냥 자료 보고 쓰고 자료를 그냥 읽는 식으로 하면은 결코 우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수업받는 사람은 우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나중에 보통으로 합격하던 그 두 번째 치고 우수하기 위해서는 우수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우수 전략을 취한다면은 발표를 멋있게 해야죠. 이거 보고 읽어서 멋있다고 할 사람 없고 거의 똑같이 똑똑한 수준이 비슷한 상황에서 3페이지에서 5페이지 되는 자료를 가지고 근데 PT 작성문을 작성할 때 크게 차이점이 없어요. 그랬을 때 그냥 읽어서는 차별화는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심플하고 입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해서 요약해서 작성할 것인가. 그리고 이 발표를 어떻게 멋지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작성과 이 발표에 대해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허락한 대로만 하시고 저한테 야, 너 저게 잘한다. 웃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수많은 수천 명의 면접을 진행해봤고 경험을 받아보면 제 눈에 잘한다는 사람은 똑같이 다른 사람에도 좋게 보일 건데 여러분은 역량은 있는데 개별 스터디만 하면은 서로가 역량을 낮춰가지고 운에 맡기자 합격을. 이렇게 진행되는 면접을 하다가 보면 하루 이틀 정도 남지 않고 불안한 거죠. 저는 그 박사과정에서 올 A 플러스를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발표를 잘했어요. 맛있게. 재미없는 것을 맛있게.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표현해주고. 단순한 것은 복잡하게 표현해주고. 먼저 뭔가 차별화된 나의 똑똑함, 나의 그 어떤 잠재 능력,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그렇게 그렇게 흘러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5분, 7분을. 그래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어떻게 발표해야 되냐,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높게 책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잘 작성된 개인 발표문을 10년 이상, 20년 가까이 모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여줘요. 이렇게 이 정도 써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하루 이틀 만에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잘 써야 된다 하고 어떤 틀도 제시하지 않고 기준도 없이 얘기하면 근데 실력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발전. 기준과 토대가 분명해야 실력이 발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멋진 여러분 잘 보십시오. PT 작성문을 과거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들어와서 바로 발표했는데 지금은 읽을 시간을 5분 정도 줘요. 그랬을 때 발표문만 봐도 표세 점수는 결정됐어요. 절대 그렇습니다. 절대. 제가 20년간 면접위원 역할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잘 작성해야 된다. 잘 작성해야 된다면 막 복잡하고 많이 절대 아니에요.
적당한 공간과 적당한 내용만 있으면 되는 거지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키워드 중심으로 키워드만 잘 드러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발표를 멋있게 하셔야 돼요. 멋있게. 잘 작성하고 이건 멋있게 해야 돼요. 제가 예컨대 잠깐 쇼를 하면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서로 호흡하는 식으로 면접 발표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무미건조하게 읽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면은 야 진짜 잘한다. 내 사위 삼고 싶다. 내 며느리 삼고 싶다. 야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미래는 밝다. 이걸 느끼게 하려는 전략과 태도와 마음, 각오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잘 작성하고 멋있게 발표하는 것을 제가 직접 시범도 보여주고 비디오도 시청해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눈높이를 여러분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스스로가 야 우리 서로 이렇게 하자 그냥 편하게 그리고 합격 여부는 운에 맡기자 아니에요. 쟁취하는 겁니다. 제가 보람됐던 거는 성균관대학교 22살인가 3살짜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학교 스터디반에서 스터디하다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일로 중간에 왔어요. 종합반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하도 트레이닝하니까 여러분 여럿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경쟁의식이 생기니까 발전하죠. 제가 막 쪼죠. 그런데 다행히 그 친구가 우리 학원에서 다뤘던 문제가 똑같이 또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6명 중에 꼴등에서 성적으로 오면 자기가 떨어지는데 우수로 합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우수가 나옵니다. 미흡도 나오고요. 그러면 적어도 미흡은 아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우수 전략을 끄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우수돼야 되는가 명확히 롤모델을 설정하고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없어졌으니까 잘 작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멋있게 발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여기에는 목차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 있어요. 어떻게 그 다음에 그 목차와 프로토콜에 소스만 끼워 넣는 거예요. 자료, 내용, 소스를. 그 다음에 이제 경험 상황 면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데 경험형, 상황형. 경험형, 상황형이 있는데 공직가치 인성 면접에서 경험형, 상황형 면접에서는 상황형이 2개 그리고 경험형이 1개 나옵니다. 그리고 직무 역량 면접에서는 개인 발표 플러스 경험 상황 면접이 실시됩니다. 이때는 상황형 문제 1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A그룹과 B그룹이 나눠서 면접이 진행될 때 직무 역량 면접 때는 시간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 과거에는 이 개인 발표를 작성하는 데만 30분이 걸렸는데 개인 발표문을 작성하고 경험 상황 면접 자기기술서를 작성하는데 최소한 얘가 5분 이상 뺏기기 때문에 25분 만에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러한 공직가치 인성 면접이 20분 동안 이걸 작성하게 됐는데 이 직무 역량 면접이 30분 동안 진행되는데 얘도 같이 병행, 페어를 맞추기 위해서 30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30분 동안 경험 상황형 문제 3개를 쓰는 것은 10분, 10분, 10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은 면접 경험한 사람도 있고 면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 요 칠판을 통해서 이제 면접의 진행 과정을 한번 본 다음에 다시 내용으로 가서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면접은 직무 역량 면접, 공직가치 인성 면접, 그리고 개인 발표와 경험 상황형 면접으로 진행되는데